스터디 참석하고 나서 발표한 적이 없어갖고 한번 발표를 하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기업 중에 그나마 좀 이해하기 쉽고 좀 소개하고 싶은 기업이 있어서 그 분석을 했고요. 한도크린텍이라는 업체고요. 네, 회사 소개부터 간단히 드리면 이번에 이제 필터가 여러 종류 나와 있는데 한도크린텍이라는 업체가 흔히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수기에 들어가고 있는 필터를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국내 정수기 업체 중에 제일 유명한 데가 코웨이도 있고, 그다음에 뭐 SK매직, 쿠쿠, LG전자 뭐 여러 가지 정수기 업체들이 있고 그 정수기 렌탈 시장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고객사들의 모두 그 필터를 납품을 하고 있는 필터 전문 업체입니다. 지금 자료는 이 회사가 작년에 IPO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상장을 했을 때 그 IR 자료를 좀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뭐 회사 설립일은 2003년도라고 되어 있지만 이 한도크린텍 이전에 1989년부터 계속 필터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었고요. 자본금 같은 경우는 453억 정도로 이제 좀 영세한 그 중소기업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도 지금 2018년에 뭐 396억에서 2019년에 뭐 22% 상승해서 484억이 나왔고 오른쪽에 이제 매출 추이를 보시면 17년부터 21년까지 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자세하게는 이제 다음 그 뒷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03년부터 이제 2010년까지 이제 여러 가지 고객사에 납품을 하고 있고 이 정수기 필터를 시장에 제공을 하려면 국가별로 인증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뭐 ISO 인증이 있고 그다음에 뭐 미국은 미국대로 뭐 중동은 중동대로 이렇게 인증이 있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정수기 필터만 전문적으로 하던 업체다 보니까 이미 그런 인증들은 다 취득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라고 볼 수 있고 뒤에 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사업 영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정수기 필터, 그 다음에 저희 흔히 알고 있는 그 공기청정기에 사용되는 에어 필터가 있는데 매출 구성을 보시면 카본 블록과 복합 필터가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본 블록은 편에서 다시 설명드리겠고 복합 필터 같은 경우는 카본 블록에다가 멤브레인 필터라는 것을 추가로 해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필터입니다. 사업 모델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우선 정수기 필터를 보면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디먼트 필터는 이제 좀 비교적 큰 입자를 좀 필터링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정수기 필터 역할을 하는 것들은 이 프리카본 필터, 포스트 카본 필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카본 필터가 과연 뭐냐라고 이제 좀 의문이 들으실 수 있으신데 그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공기나 물 같은 것들을 이제 여과를 시킬 때 그 흔히 그 활성탄, 그 수소에 사용하듯이 이걸 정수기 필터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활성탄을 사용해서 이 필터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카본 필터를 제작하고 있는 회사들을 보면 이제 웰텍이나 마이크로필터, 코베이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사실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정수기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고요. 그 업체 자체적으로 일부 필터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의 그 주요 점유율은 한도크린텍이 가져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수기 업체에서 필터까지 이제 만든다고 하는 거는 이제 투자비도 투자비고 이제 원가 경쟁력에서 이제 뒤처지기 때문에 이 업체들도 자체적으로 필터를 생산하고 있지만 주된 공급은 한도크린텍으로부터 이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고객사 현황 같은 경우도 2010년에 35개였지만 2018년으로 가면서 이제 85개로 이제 점점 고객사가 늘어나고 있고요. 경쟁력을 살펴보면 카본 필터라고 하면은 기존에 사용하던 압출 카본 블록 필터라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한도크린텍에서 생산하고 있는 압축 카본 필터보다 성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접하고 있는 정수기에서는 모두 압축 카본 필터를 사용해서 제작을 하고 있고요. 경쟁사로 흔히 이제 3M이 있고 그다음에 멀티퓨어라는 미국 업체가 있는데 이 경쟁사의 필터 대비해서도 이제 통수량이나 염소 제거율 그리고 클로로포름 제거율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R&D에서도 끊임없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보면 한도크린텍이 자신 있게 내세우는 역량 중에 하나가 레시피 데이터라고 하는 건데 흔히 저희가 레시피라고 하면은 음식을 만들 재료를 어떤 걸 쓰고 얼마나 쓰고 하는 그 레시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본 필터 같은 경우도 이 카본 필터를 구성하고 있는 그 활성탄과 이 활성탄들을 이제 응결시켜주는 이 바인더의 그 제조 성분비가 얼마나 정도
얼만큼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필터의 성능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고요. 카본 필터 업체는 정수기 업체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맞추기 위해서 매번 레시피를 변경해서 생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도크린텍 같은 경우는 거의 약 1000여 개의 그 레시피를 보유하고 있고, 레시피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이 제안한 성능의 그 필터를 제시하는데 2주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필터 한 호물만 하다 보니까 이 관련 특허와 인증 그리고 지적재산권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최근 이제 반자동 설비에서 전자동 설비로의 지금 설비 투자를 끊임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을 비교를 해봐도 경쟁사 대비해서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자동화 라인을 증설을 할수록 사람 손이 안 타다 보니까 품질 측면에 있어서 좋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대량 생산을 통한 원가 경쟁력도 이제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수기 업체와 계속해서 파트너십을 맺고 이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호적인 관계가 있고, 한도크린텍의 필터가 없으면 정수기를 판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성장성 및 국내외 시장 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기를 집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필터라는 게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고요.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의 주기로 교체를 한다고 합니다. 정수기나 각종 그 전자기기의 좀 국내 렌탈 시장이 해가 갈수록 급격하게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 있고요. 그 중에서 국내 정수기 시장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성장을 할 것이라고 이제 보여지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가정용 정수기가 앞으로 이제 성장 전망이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웨이나 쿠크홈시스 등 국내 정수기 업체들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 실질적으로 수질 관리가 어려운 그 지역에 해외 시장을 진출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말레이시아 시장 같은 경우는 국내 업체가 2017년 기준으로 56%의 기준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도 지금 정수기 시장이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한도크린텍 지금 현재 21,450원의 가격을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어제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2019년도에 IPO를 했을 때 그때 이제 가격이 15,000원 정도의 공모가가 나왔다고 하고요. PER은 13.8배, 14배 정도 이제 보이고 있고요. 배당 수익률은 약 1% 정도 이제 보이고 있는데, 이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도 2015년 이후에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지금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자산은 증가를 하면서 부채는 크게 이제 증가를 하지 않는 이제 건강한 재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ROE도 이제 20% 이상을 꾸준히 내고 있고, 배당도 2018년까지는 배당이 없다가 이제 상장을 하고 난 2019년부터 이제 배당을 시행하고 있어서 앞으로 쭉 배당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아래 그래프는 이제 해마다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계절성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그래프인데, 아무래도 여름에 정수기 사용이 빈번하다 보니 보통 이 기업의 그 매출 상승은 하반기 때 많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과연 이 회사의 주가가 적정 주가를 나타내는지 S3 분석을 해봤는데요. 컨센서스는 지금 ROE가 26% 정도 되는데 25%로 잡고 했을 때 적정 주가가 한 29,000원 정도 나와서 ROE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주가가 비교적 저렴하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매출액의 증가율도 지금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긍정적으로 봤던 부분은 부채가 매우 적고요. 외부 차입금도 작년까지 한 36억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5억 정도의 차입금밖에 없고요. 지금 여기 부채도 지금 84억 정도밖에 없는데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입금이 없다 보니까 이자 비용으로 나가는 것도 없고, 순전히 나가는 게 이제 법인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이 다 주주의 손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산 구성을 보시면 이제 2017년부터 꾸준히 설비 투자와 운전자산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자산이 늘어날수록 이 이익률도 20% 이상 꾸준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한 89억 원 정도가 있는데요. 이 회사의 영업 현금 흐름만 작년 기준으로 53억이고 올해 상반기까지 이제 30억이었기 때문에 부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영업 현금 흐름으로도 이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매입 채무나 기타 채무가 이제 아직 미수금이 한 46억 정도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매출 채권이나 기타 채권이 73억이 있기 때문에 전혀 부담 안 되는 부채라고 좀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생산 라인을 증설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회사가 생산 라인이 부족해서 생산을 실제로 증설을 하는 건지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매년 가동률이 뭐 94%를 육박하고 있어서 거의 뭐 가동률이 뭐 거의 풀로 돌아간다고 지금 보여지고요. 내년 상반기에 신규 라인 증설을 할 예정이고 이게 재무제표에 의한 바로는 이제 매년 자동 라인 증설을 통해서 생산 능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반자동 라인의 경우에는 월 25만 개의 생산 능력을 보이는데 자동 라인은 월 40만 개로 압도적인 이제 증가를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다 보니 매출 원가율도 점점 이렇게 낮아져서 더 좋아지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주요 주주를 살펴보시면 이 박순덕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그 최대 주주인가 되겠고요. 그 고인선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 대표이사시고요. 특이할 만한 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게 에셋 플러스 자산운용에서 지분 공시를 올해 3월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강방천 회장이라는 그 가치 투자로 유명하신 분께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건강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5.35%의 지분을 공시를 하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뭐 대주주나 이런 그런 그 가족이나 그리고 이제 자사주 이를 제외한 한 41% 정도가 시장에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좀 소호트 분석으로 해봤는데 강점으로는 사업 모델이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쟁사 대비해서 품질이나 원가 경쟁력이 우수해서 국내 점유율도 현재 52% 정도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카본 블록 필터 같은 경우는 거의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특허와 지식재산권 그리고 국가 인증도 다수 보유를 하고 있고 원재료 공급사는 활성탄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공급을 받고 있고요. 그 활성탄을 결합시켜주는 바인더라는 거는 독일에 있는 업체한테 공급을 받고 있는데 30년 이상 그 거래를 하고 있는 파트너사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이런 수급의 제재가 발생할 것으로는 뭐 보이지는 않습니다. 약점이라고 하면은 카본 필터로부터의 매출액이 너무 과다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그 때문에 회사도 에어 필터나 다른 이제 회사의 먹거리 아이템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 측면에서는 지금 정수기 렌탈 B2C 시장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때문에 국내 이제 고객사에서도 해외 시장에 지금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신규 고객사가 이제 추가로 시장에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신규 고객사의 추가 가능성도 있고 위협을 느낄 만한 점이 딱히 없어서 이 점은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정수기 시장 같은 경우에 정수기 구독 시스템이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정수기 같은 게 특히 그 구독 경제 그쪽이 만약에 활성화되면은 그 필터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고 이게 주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고 교체도 필요한데 더 이제 수혜가 좀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구독에 관해서 지금 뭐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은 지금 실행이 되고 있다면 얼마나 성장이 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아보신 게 있는지. 구독 경제, 렌탈 경제 이런 관련해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완제품의 필터를 소비자한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만든 카본 블록 필터를 정수기 업체에 제공을 하고 그 정수기 업체에서 그 카본 필터를 자체적으로 또 이제 완제품 상태로 이제 가공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소비자한테 인도를 하기 때문에 이 구독 또는 렌탈로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가 주기적으로 이제 교체를 필요하게 된다면 그 사용하고 있는 정수기 업체에다가 이제 주기적으로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 필터 같은 경우는 그 해당 정수기에 맞는 필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가 그렇게 발생을 하게 된다면 한도크린텍은 그냥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그 카본 필터를 계속 그냥 고객사에 공급하면 이제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이 회사에서 구독 경제나 뭐 렌탈 이쪽을 신경 쓰기보다는 고객사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납품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혹시 구독에 관련 따로 얼마나 성장이 되고 있는지는 파악이 돼요? 그 각 회사별로 어느 정도의 성장성이 있는지 확인은 아직 못했는데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수기 시장이 이렇게 좀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대부분이 이제 코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정수기 렌탈을 하는데 월 2만 원에서 한 4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요새는 구입을 하는 소비자보다 렌탈을 해서 사용하는 소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지금 확인을 했고 그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는 뭐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 증가 폭이 다 필터가 확대되기 때문에 지금 다 그 예상 매출이 다 네, 맞습니다. 이걸로 잡히고 당장 뭐 에어필터나 기타 다른 그 아이템에도 지금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회사에서도 제가 주담과 통화를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조사를 하다가 주담하고 통화하신 분이 확인하신 내용을 봤는데 아직까지는 이 정수기 필터에 모든 회사의 그 매출이 집중이 되어 있고 회사 내부적으로도 이 정수기 시장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설비 투자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고객사가 그러면 코웨이입니까? 주요 고객사는 국내에서 정수기를 제공하시는 모든 업체라고 보시면 아 그래요? 네. 그 자동화 공장 만든다고 했는데 생산 캐파가 얼마나 준비되는 거예요? 자동화 정설 한 라인에서 월 40만 대 수량이니까요. 기존이 얼마나 됐죠? 지금 반자동 라인이 7개 라인이 있고요. 자동화 라인이 이제 3개 라인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는 매년 자동화 라인을 이제 한 개씩 이번에 자동화 라인이 한 개 추가되는 건가요? 네, 내년 상반기에 지금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대충 대략적으로 한 10% 이상 증가가 되는 거네요. 네, 거기서 반자동 라인 7개에서 그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월 25만 개거든요. 그래서 아마 7개 한 개당. 예. 한 대략적으로 한 15% 상승이 되지 않을까. 네. 현재까지는 그러면 수출은 아직까지는 수출을 회사에서 직접 하지는 않고요. 해외 고객사보다는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국내 고객사에 한정이 되고 있는데 국내 고객사가 해외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따라서 공급을 하게 되니까요. 질문 더 없으시면 마무리할까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